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1. 아사녀는 그 노파에게 끌려 일어나다가 말고 다시금 물 얼굴을 디밀다 보았다. 아침 햇발을 받은 물결 위엔 무수한 금별 은별이 수멸수멸 춤을 추는데 동쪽 언덕에 우뚝우뚝 서 있는 수양버들 몇 주가 그 축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퍼져버리고 제 본 형제보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로누웠고 건너 마을 초가지붕 몇 채가 거꾸로 떠 보였다. 아무리 눈을 닫고 또 닦아보아도 탑 비슷한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들여다보시오? 그 못 속에 원 무엇이 있단 말이오? 노파도 덩달아 못 속을 디밀다 보다가 아사녀에게 물었다. 아사녀는 대꾸도 않고 휘넓은 못 얼굴로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무엇을 빠뜨렸소? 저렇게 밑바닥이 환히 보이는 듯 해도 그 몸물이 어떻게 깊은데 무엇을 빠뜨렸다면 건져내기는 가망밖이오. 아니에요. 아무것도 빠뜨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디밀다 보고 있단 말이오? 시장은 하다며? 그림자를 찾아요. 그림자를 찾아? 하고 노파는 얼굴을 번쩍 들어 아사녀를 다시금 훑어보았다. 암만 해도 이 계집이 약간 가기는 같구나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곡한 얼굴과 샛별 같은 눈매가 암만 해도 미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림자란 대체 무슨 그림자요? 아까 눈을 막 비비면서도 그림자라길래 나는 잠꼬된 줄만 알았더니 그러면 그 그림자가 무슨 곡절이 꾸려 도대체 어떤 그림자를 찾으시오? 저. 아사녀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정답게 굴고 마음 좋은 늙은이를 속이기도 무엇하였다. 저 석가탑 그림자 말이에요. 석가탑 그림자? 하고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사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석가탑이라면 지금 불국사에서 이룩하는 큰 탑 말이구려. 네, 그래요. 노파는 누구에게 눈짓이나 하는 듯이 눈을 껌벅한다. 이것은 제 비위에 틀리거나 또는 제 생각 밖의 일을 당할 때 그의 하는 버릇이었다. 석가탑 그림자는 왜 찾으시오? 그 탑이 다 되었나 덜 되었나 그림자를 보아야 알 것 아니에요? 아사녀는 노파와 수작을 주고받으면서도 그의 눈길은 못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제 생각만 하고 성가신 듯이 불쑥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노파의 눈은 더욱 유난스럽게 껌벅거렸다. 아사녀의 말은 갈수록 그에게 수수께끼요 또 약간 비위에도 거슬린 탓이리라. 여보 젊으신네. 그 탑이 다 되고 덜 된 것은 알아서 또 무엇하고? 그 노파는 제 비위를 누르고 다시 한번 아사녀의 속을 떠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잡고 있던 아사녀의 손목을 슬며시 놓아버렸다. 그럴 일이 있어요. 그 탑 다 된 것을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사녀는 그래도 물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래, 그 탑 그림자가 여기 비칠 줄 어떻게 꼭 아시오? 그제야 아사녀는 놀란 듯이 노파를 돌아보았다. 그럼 비치지 않고요? 여보, 젊으신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아오. 불국사에서 예까지 오자면 몇 리나 되는지 알기나 하오. 말인즉 10리라 해도 거진 15리나 될 것이오. 설령 10리만 된다 해도 10리 밖에 있는 석가탑 그림자가 이 못에 비치다니 될 뻔이나 한 말이오. 그러면 비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아사녀는 열이 나서 노파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리고 속으로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였다. 어림없는 말이오. 10리 밖 그림자가 비치답게? 바로 그 탑이 천층 만층 9만층이나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이 못 이름이 그림자 못이 아니에요? 못 이름이야. 그렇지만 아사녀는 이 늙은이가 사람은 좋아도 그림자 못 내력은 잘 모르는구나 하였다.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다 비친다고 그림자 못이라 하였거늘 심리 안팎 그림자가 아니 비칠 리가 있으랴. 아사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시장기가 너무 져서 말할 기력도 없었다. 말없이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려 할 때 그 노파는 놓았던 손을 다시 잡으며 애연한 듯이 여보, 젊으신네. 그림자를 찾는다 해도 우리 집에 가서 욕이나 하고 찾으시오. 허기가 너무 지면 눈에 헛것이 보이고 정말 찾는 것도 못 참는 법이라오. 아사녀도 그 말은 옳게 여기었다. 너무 허기가 진 탓에 눈이 핑핑 내어둘리어 정작 보일 그림자가 안 보이거니 생각하고 그 노파를 따라갔다. 122. 그 노파의 집은 비록 초가집일 망정 겉보기도 아담스러웠거니와 안치장에 으리으리한데 아사녀는 놀랐다. 아랫목과 드나드는 문만 남겨놓고 벽이 보이지 않도록 가지각색 장롱과 세간이 그득 들어싸여 크나큰 방이 좁다랗게 보이었다. 더구나 그 비단 단경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걸려 있어 이 편을 보아도 허술한 제 모양이 엿보이고 저리로 돌아보아도 제 거짓꼴이 나타나는데 아사녀는 눈이 어리둥절하였다. 꽃무늬 놓은 돗자리도 어떻게 곱고 정결한지 흙과 때가 덕지덕지 묻은 옷과 걸레가 다 된 버선으로 차마 앉기가 황송하였다. 이렇게 털썩 앉아요. 노파는 어쩔 줄 모르는 아사녀의 손목을 끌어 거의 잡아 낚아채는 듯이 앉히고 말았다. 잠깐만 기다리오. 내가 나가서 밥상을 가져올게. 노파는 횡하니 나가버린다. 집은 호화롭게 꾸며놓았지만 인기척은 없고 과연 그 노파 말 맞다나 사내의 그림자란 얼씬도 않는 것이 아사녀에게 얼마쯤 안심을 주었다. 아사녀는 홀로 앉아서 무료한 김에 맑고 바르게 잘 비치는 거울을 보고 또 보았다. 거울을 본 지도 달포가 넘었다. 제 꼴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이 꼴을 하고 갔으니 문지기가 문전 축객을 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얹은 머리가 빠져 뒤로 떨어지고 귀민 머리조차 풀리어 푸수수 일어선 모양이 제가 보아도 정말 사나웠다. 때에 절다가 못해 해져서 너불너불하는 옷자락. 더군다나 어젯밤에 얼굴을 씻느라고 씻었건만 목덜미와 기밑 언저리에 물기가 간 데는 지렁이 지나간 자국 같고 그 양 간은
떼국이 지르르 흐르다가 그대로 말라붙은 꼴이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얼굴도 환영이었다. 여윈들 이대도록 여위랴. 보리 쪽 빨아든 탓인가. 입은 새부리처럼 내민 것 같다. 관자놀이 맥이 어떻게 저렇듯 드러났으며 콧마루까지 뼈가 앙상하게 솟은 듯하다. 그러나 파리한 것은 오히려 두 번째였다. 눈살 어림에 가는 금이 여러 가닥 긁히고 이마에도 장금이 긁어져서 찌푸리지 않아도 눈에 띄게 되었다. 한 달 장간에 나이를 몇 살을 더 먹은 듯 아무리 친숙한 이라도 지나치면 몰라보게 되었다. 한 달 만에 내가 보는 내 얼굴도 이렇게 서툴거든 3년이나 못 보신 이 얼굴을 알아보실까? 어리고 애띤 아사녀는 간 곳 없고 슬픔과 고생의 파김치가 되어 바스러진 이 얼굴을 알아보실까? 서라벌 여자를 보시던 안목으로 이 꼴을 보면 반눈에나 차시랴. 더러운 벌레로밖에 보이지 않으리라. 아사녀가 끝없는 회심한 생각을 자아내고 있노라니 그 노파는 어느 결에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원 잔이 있어야지. 시장은 하실 테고 불이 나게 하느라고 뭐 차릴 수 있어야지. 늙은이 솜씨는 다 이렇다오. 노파는 연해 너서를 떠는데 아사녀는 진 반찬 마른 반찬을 가추가추 담은 숱한 그릇만 보고도 어마 싶었다. 접시와 주발 뚜껑을 벗기는 대로 구수하고 맛난 냄새가 줄인 창자를 거의 뒤틀리게 하였다. 자, 이 국물부터 훌훌 자시구려. 마른 속에 단단한 것은 나종 자시고. 노인께서는 진지를 어떡하셨어요? 아사녀는 뱃속에서 들이라고 발버둥을 치건만 가까스로 인사를 차리었다. 내 걱정을 랑 마시고 얼른 자시구려. 아사녀는 무엇을 먹어보아도 진미였다. 그 중에는 이름 모를 반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사녀가 밥을 먹는 사이에 노파는 상머리에 앉아서 이걸 자셔보오. 이것은 여기 찍어 먹는 거라오 하면서 자상스럽게 먹는 법까지 일러주었다. 아사녀가 한복 고복을 하고 물러앉자 노파는 또다시 늘어앉았다. 인제 조금 쉬어가지고 목욕을 좀 하시구려. 젊으신 내가 아무리 객지에 나왔기로 떼국이 줄줄이 흘러가지고 어디 되겠소. 내 물을 좀 데펴드릴까? 우리 집에 왕만한 대야가 있다오. 그 대야는 사람 둘이라도 넉넉히 들어앉을 수 있다오. 우리 집이야 어디 올 사람이 있나? 아무리 발가숭이가 된데도 볼 사람은 나 하나뿐인걸 뭐. 정 미심다우면 살인문이라도 걸어줄게. 응? 그 노파는 마치 제 딸이나 된 듯이 아사녀의 등을 뚝뚝 두드리다가 벼랑간 코를 싸쥐고 에이 냄새도 흉하군. 그 헌털방이 옷을랑 벗어버리오. 내 옷 한 벌 줄게. 응? 말씨도 무관해져서 가끔 존대와 하대가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리고 선뜻 일어나 장속을 뒤적뒤적 하더니 옷 한 벌을 내어다가 대수롭지 않게 아사녀에게 안기고는 상을 들고 나가며 내 물 데펴 놓으리다. 그 옷은 진짜 당나라 비단 우독가 속속들이 능나주단으로 쏙 빼낸 것이다. 아사녀는 옛 이야기에 듣던 용궁에나 들어온 듯 싶었다. 123. 그 노파가 자랑한 것만큼 청동대야는 과연 어떻게 크고 넓은지 거의 물두멍만 하였다. 미리 방문을 지쳐주며
활활 벗고 어서 씻으시오. 아사녀 혼자만 남겨놓고 자기는 슬쩍 나가버린다. 알맞게 뜨뜻한 물은 때 너겁을 빼기에 넉넉하였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우통만 벗고 씻다가 나중에는 필경 온몸을 그 큰 대야 안에 잠그고 말았다. 거의 다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쯤 하여 노파는 다시 문을 빠끔히 열고 디밀다 보면서 아유, 이제 다 씻었구려. 이렇게 곱고 예쁘고 옷 같은 살을 떼국에 파묻어 두답게. 아이고, 저렇게 잘난 얼굴을. 아유, 손길도 곱기도 해라.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흉이나 볼까. 이 늙은이도 홀딱 반하겠구려. 노파는 입에 침이 없이 추어 올리는 바람에 아사녀는 얼굴을 살짝 붉혔다. 왜 내어준 옷을 가져오지를 않소? 저 얼굴에 저 몸꼴에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더 어울릴까? 그럼 내가 가서 옷을 갖다 드릴게. 불안스럽게 알지 말고 입어두구려. 그까지도 옷 한 벌 뭐 그렇게 어렵게 안단 말이오. 하고 노파는 불이 나게 나가더니 한 옆에 옷을 끼고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들어와서 마룻바닥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훔치고 옷을 내려놓는다. 그 아늘아늘한 무늬와 혼란한 빛깔에 아사녀의 눈은 어리었다. 몸도 목욕까지 하였으니 새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야 불같았건만 하도 시장하던 판이라 욕이나 할까 하고 들어왔을 뿐인데 얼토당토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옷까지 얻어입을 여미는 없었다. 옷이라도 어디 이만저만한 좋은 옷은 아니다. 아사녀가 헌털방이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려 하니 노파는 질색을 하며 여보 젊으시네. 젊은이 고집이 어떻게 그렇게 세단 말이오. 그래 기껏 씻은 고운 살에 염치에 또 누더기를 꿰 생각을 한단 말이오. 이리 주오. 그 헌옷을랑 빨아서 걸레나 하겠으리. 하고 노파는 재빠르게 헌옷을 뺏어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린다. 아사녀는 어쩔 줄을 모르고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있었다. 발가벗은 몸으로 뛰어나가 제 옷을 찾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요. 그렇다고 남의 중갑진 옷을 마구 입자는 수도 없었다. 왜 이러고 앉아있소? 원 아직 춥지는 않지만 오래 벗고 있다가 지친 몸에 또 감기나 들면 어떡하자고. 노파는 다시 들어와서 또 푸념을 하고 대어들어 손수 아사녀에게 굳이 새 옷을 입히고 말았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이나 좀 보구려. 아까보단 아주 딴 사람이 되지를 않았나. 그야 말짝으로 꽃도 같고 달도 같구려. 저런 인물은 서라벌이 넓다 해도 없겠구려. 노파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세상에 제 것을 주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사녀는 그 노파의 선심이 눈물을 흘릴 만큼 고마웠다. 이제 그만하면 참뼈 귀인 아가씨라도 뺨치게 더 어여쁘게 되었소. 노파는 아사녀를 당경 앞에 데리고 와서 모로도 세워보고 바로도 세워보고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매우 만족해 하였다. 여보 젊으시네. 그 먼 길을 왔다니 노독인들 좀 나셨겠소. 보다시피 우리 집이야 누가 있소. 나는 자식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라오. 어미같이 알고 우리 집에 있구려. 나도 딸같이 며느리같이 젊으신 내를 여길 테니
그래, 다리를 쉬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으면 다시 가도 좋을 거다니요. 고맙습니다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원 나중에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폐가 무슨 폐란 말이오. 늙은 것이 혼자 있자니 고적할 때도 많고 심심할 때도 많고 비차에 의지 삼아 지제 봅시다 그려. 이렇듯 고마우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잘 갚을는지. 아사녀는 진정으로 사레사레 하였다. 은혜 갚을 것을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오. 내가 어디 받을 것을 생각하오? 그저 조그마한 사피를 보아주는 게지. 우리 신라는 인정의 나라, 곤란한 형편에 있는 이를 구해주는 게 떳떳한 일. 그걸 무슨 은혜니 뭐니 애당초 염두에도 두지 말란 말이오. 아사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석가탑이 이룩될 때까지 몸담아 있을 때를 얻은 것이 어떻게 다행한지 몰랐다. 그 노파는 서라벌의 유명한 뚜장이 콩콩이었다. 124. 차돌이가 다녀간 이튿날 저녁에 덜이는 안에 갔다가 또 종종 걸음을 치고 들어오며 아가씨! 아가씨!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같은 소리를 내었다. 왜 또 방정을 떠느냐? 차돌이가 또 왔단 말이냐? 여러 번 털이의 경풍에 속은 주마는 시들하게 놀라지도 않았다. 오늘은 참 정말 큰 손님이 드셨다납시오. 온 집안이 벅적 깨고 야단버석인뎁시오. 털이의 눈은 더욱 호동그레진다. 또 무슨 허풍이냐? 늘 드는 손님인데 번번이 놀랄 거야 뭐 있단 말이냐? 아닙시오. 이번 손님은 아가씨께 큰 개간이 계실 손님이랍시오. 내게 개간 있는 손님? 그 애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오늘 오신 손님이 바로 경신서방님이라납시오. 너보다 먼저 나는 짐작을 하고 있었단다. 어규, 아가씨는 참 이인이시여. 미리 다 알고 계시니. 벌써부터 오신다 소문이 난 터이고 또 저번 밤에 불국사에 나타나셨으니 의뢰 집에 들르실 것 아니냐? 주마는 겉으로 태어나나마 두 뺨이 불같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 속으로는 흥분에 떠는 탓이리라. 언제라도 한번 만나야 할 그이, 제 속에 숨은 비밀을 쏟아버리려고 작정한 그이, 하루바삐 찾아오기를 마음 극히 기다린 그이 것만 정작 오고 보니 가슴은 까닭없이 두방망이질을 한 것이다. 어젯밤에 차돌이를 만나서 자세한 경과는 들었지만 경과를 듣고 보니 더욱 궁금증이 나서 오늘 밤에는 기어코 아사다를 찾아볼까 하였더니 경신이가 정말 왔다고 하면 자리를 뜰 수가 없게 되었다. 아무리 괴롭고 부끄러운 어색한 노릇이라도 이왕 작정한 일은 귀정을 내어야 한다. 주마는 벌써 경신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긴장의 짐을 느꼈다. 오실 줄을 번연히 아셨다면서 왜 신색이 붉으십시오? 털이는 벌써 제 아가씨의 기색을 살피고 또다시 버릇없는 소리를 내어놓았다. 그러나 주만이가 대척도 않는 것을 보고 제 말이 빗나간 것을 깨닫고 다시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가씨, 어떻게 하실 작정입시오? 정말 이 혼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시오? 마당과 뜰에 항토까지 깔고 정말 초행 손님이 드신 듯이 야단이던뎁시오? 듣기 싫다. 작작 떠들어라. 하고 주마는 성가신 듯이 쥐어지르듯 한마디 하고 허공을 노려보며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 오늘 밤 불국사 행차는 또 틀리셨고
털이도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며 목을 움츠린다. 꿈에 본 것 같이 다녀간 차돌이를 생각하고 오늘 밤에 또 못 만나게 되는 것이 섭섭함 일이라. 예, 아내나 들어가 봐라. 손님이 드셨다면 좀 바쁘겠느냐? 무슨 일이라도 거들어야 될 것 아니냐? 주마는 조용히 털이에게 일렀다. 그는 제 홀로 끝없는 생각에 잦아지고 싶었다. 바늘 끝같이 날카로워진 신경은 털이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그 얼굴이 눈에 뜨이는 것도 까닭없이 제 생각을 흔들리게 하였던 것이다. 셋내가 없으면 사람이 없는 값이요. 사람이 발길에 채일 지경인뎁시요. 털이는 종알종알 하면서도 몸을 일으켜 나갔다. 저는 저대로 차돌이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쫓아나 내는 듯해서 골이 잔뜩 난 것이었다. 얼마 안 되어 털이는 구우는 듯 또 돌아왔다. 어규, 그때 아가씨께서 셋내를 안 보내셨다라면 더 큰 꾸중을 모실 뻔했는뎁시요. 일이 저렇게 바쁜데 털이녀는 뭘 한다고 별당 구석에 자빠져 있느냐고 마님께서 야단야단을 치시겠습지요? 그러기에 봐라. 일은 바쁜데 잘캉하게 틀어박혀 있어야 쓸 노릇이냐? 어규, 마님께서 그렇게 역정을 내실 줄은 정말 몰랐는뎁시요. 그런데 왜 또 왔느냐? 일은 거들지 않고. 아무튼 2년 오기는 잘 왔다. 너 아가씨께 냉큼 가서 다시 세수를 하고 새 옷 갈아입고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하시던뎁시요. 그건 또 무슨 까닭일까? 대감님께서 사랑해서 진등한등 들어오시더니 마님께 무슨 분부를 내리신 모양이던뎁시요. 처음에 마님께서 뭐에 그리 급하냐고 하신 눈치였는데 대감님께서 펄펄 뛰시며 그 사람이 며칠 묵어갈 줄 알았더니 내일로 당장 떠나겠다 하니 오늘 저녁에라도 저희 둘을 만나보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역정을 내시던뎁시요. 그러니 아마 아가씨 선을 보일 모양이시던뎁시요. 아가씨도 경신서방님 선을 보시고. 주마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조만간 상면을 해야 될 줄 알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속히 닥칠 줄은 몰랐다. 125. 장래 사이라도 유만부동, 외동딸의 외동사위, 웬만해도 살갑고 귀여운 정을 금하지 못하려든 세상에 다시 없는 배필을 구했거니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전지도지할 것이랴. 아무리 융숭하게 아무리 중란하게 대접을 하고 또 하여도 그래도 미진한 듯 필경에는 안방알까지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혼인은 이미 다 된 혼인이니 장내 장모님도 뵙고 장내 아내까지 상면을 시키는 것도 무방할 듯한 것이요. 그보다도 딸의 평일의 기상을 잘 아는 유종은 비록 자기 마음에 10번 20번 든다 하더라도 주만에게 미혼 전 신랑감을 한번 보여두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설령 혼인말이 없는 터수라 하더라도 친구의 아우, 동지의 아우에게 연상 약한 그들을 내외시킬 까닭은 조금도 없었다. 당나라 풍소, 당나라 예법이 물밀듯 밀려오는 오늘날이지만은 아직도 꽃각시 꽃서방의 유풍을 버리지 않고 명절 때로나 풍월 땅에서나 젊은 남녀끼리에 같이 노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음에랴. 주마는 결심을 한 바이지만 그래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며 별당에서 불려왔다. 어머니를 따라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 얼굴은 화끈하고 달았으나 뜻밖의 가슴은 가을 호수처럼 가라앉았다. 여보게, 저 애가 미고한 내 딸이라네. 허허. 아버지는 긴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너그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등 뒤에 반쯤 숨은 주만을 눈으로 가리켰다. 네, 네. 경신도 유종의 말에 웃으며 대답하고 벌써 좌정했던 몸을 기거를 하는데 그 눈길이 번개같이 주만의 뺨을 스쳐가는 듯 하였다. 주만은 그 안광에 놀라면서도 슬쩍 보아도 그 너글너글한 뺨과 번듯한 이맛정과 쭉 일어선 콧대가 야무지게 뚜렷하게 눈 속에 꽉 차는 듯 하였다. 과연 아버지 말씀과 같구나. 저분 한 분이면 금성 따위 100명은 넉넉히 대적하시겠구나. 주만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다들 앉아, 앉아. 유종은 장내 사위와 딸을 번갈아 보며 앉기를 청하였다. 앉기를 기다려 정중한 목소리로 아까도 말했거니와 자네 댁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세이가 두터운 터, 더구나 나란 일에는 언제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날까지 힘을 아울러 왔지만 자네 백씨는 벼슬을 버리고 나 혼자는 고장 남명, 인제 조정에 간특한 무리가 차고 들에 유현이 없으니 나날이 기울어가는 이 국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벌써 늙고 병든 몸, 자식이라고는 저것 하나뿐. 후사를 부탁할래야 우리 집안에는 부탁할 사람이 없네 그려. 오직 믿는 것은 자네 형제분뿐. 백씨도 벌써 늙으셨으니 이 막중대사를 맡을 이는 오직 연부역강한 자네뿐이란 말일세. 유종은 예까지 말하고 숨이 가쁜 듯이 말을 잠깐 끊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경씨는 자리를 피하여 절하며 저같이 나이 어리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막중대사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넓어온즉 저절로 그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그 말소리는 지극히 공손하나마 마치 큰 종 모양으로 주만의 귀를 잉잉 울리는 듯 하였다. 그 사람이야 많을수록 좋지만은 어디 사람 얻기가 쉬운가. 어서 일어나게 일어나. 자네가 그렇게 겸양하면 이 늙은 내가 도리어 부끄럽네. 유종은 한탄하고 다시 주만을 돌아보며 아가, 구슬아가, 너도 잘 알아듣느냐? 주만은 몸을 흠짓하며 네 하고 모기 소리만큼 들릴락 말락 대답하였다.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냐? 너는 장래에 이분을 호투로 남편으로 알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신라를 바로잡을 영웅으로도 섬겨야 하느니라. 주만은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말았다. 하도 억색하여 엉엉 목을 놓고 울고 싶은 것을 참고 떨리는 소리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응? 감당할 수 없어? 허허. 아버지는 딸의 말이 어리광 비슷하나마 이런 경우에 썩 잘된 대답인 줄 알아들었다. 오늘 밤 얘기로는 내가 너무 지쳤나 보다. 내가 있으면 도리어 불편하겠구나. 여보 부인, 뭐 밤참이나 좀 내쉬구려. 유종은 나가버렸다. 사초 부인은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들락날락 하게 되고 주만과 경신이 단둘이 남아있을 때가 많게 되었다. 주만은 아까부터 벼르고 벼르다가 필경 죽을 힘을 다들여 입을 열었다. 좀 청자 올 말씀이 있어온데. 경신도 장내 아내가 먼저 말을 보내는데 적지 않게 놀란 모양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은 정녕 떠나셔야 되실는지요? 뭐 꼭 갈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러시다면 내일 하루만 더 묵어 가시면 어떠하실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내일 밤 술시 초쯤 되어 임해전 궁장 뒷길로 좀 배웠고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만. 126. 8월 초생달은 은고리 모양으로 임해전 꼭대기에 비스듬히 걸리었다. 궁한 언저리 하늘에 뿌연 무지개 같은 기운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은 횃불, 화토불, 초롱불이 휘황한 탓이리라. 그러나 드높은 궁장 밑은 으슥하게 어두웠다. 아까부터 경신과 주마는 아무 말 없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길을 겨우 발로 찾으며 나란히 걸었다. 만일 누가 보았다면 정겨운 남녀 단둘이 애달픈 사랑이나 속살거리는 줄 알련마는 서울 한복판에도 후미진 골이라 인적도 드물었다. 그렇게 도지게 먹고 또 먹은 마음이건만 주마는 어안이 벙벙하여 어디서부터 말을 끄집어내야 좋을지 갈래를 잡을 수 없었다. 출렁출렁 안압지에 물결치는 소리만 새어 들려도 까닭없이 마음이 울렁울렁하였다. 경신은 경신으로 웬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리 정해놓은 아내이지만 초대면 하던 말에 가만히 만나자는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 얼굴지와 몸가짐으로 보아 털끝만치라도 딴 의심을 품을 수 없는 것이 더욱 수습게 끼었다. 그렇다고 그 간절하고 조그마한 청을 물리칠 수도 없었다. 저렇듯 뛰어나게 아름다운 장내 아내와 거닐어 보는 것도 그리 싫지 않은 구실이었다. 물론 선선히 승낙하였다. 첫눈에도 주만이가 그의 꿈꾸는 아내감으로 모든 자격을 갖춘 것 같았다. 행복의 꽃구름 속에 쌓일 듯한 그는 승낙을 한 뒤에도 저기 호기심이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조금도 불길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만이가 한결 더 정다워지는 듯 하였다. 이 꽃다운 약속이 그에게 더 자지러진 기쁨을 갖다 줄지언정 손톱만한 슬픔인들 실어 올 리가 있으랴. 언약대로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엿줄 말씀이란 과연 무엇일까? 벌써 활 반바탕 거리는 더 걸었겠거늘 종시 말이 없으니 웬 까닭일까?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 말일까? 경신은 차차 갑갑증이 났다. 더구나 고개를 다소곳하고 자기 옆으로 따르는 주만의 뺨 언저리가 은흑한 달의 원광에도 오그로나 새긴 듯이 빳빳하게 움직이지 않는 양이 단단한 결심이나 깊은 수심에 잦아진 듯하여 그의 햇빛같이 밝은 가슴에도 흐릿한 구름 흔적을 던져주었다. 침묵은 갈수록 답답해졌다. 경신은 주만의 말하기를 기다릴 것 없이 자기가 먼저 이 답답한 침묵을 깨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호방한 그도 어쩐지 목이 닫혀진 듯 얼른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발길은 안압지를 애두른 궁장 옆으로 왔다. 어느 결의 달은 그 까마득한 담을 넘었는지 선들선들 이는 맑은 바람을 따라 눈보라처럼 그 은가루를 휘날린다. 목가라 그러한지 축축한 기운이 한결 더 옷깃으로 선득선득 스며드는 듯 날이 제법 신선해졌군요, 인제. 경신은 마침내 말 허들을 잡았다. 네, 그래요. 벌써 8월. 주만은 경신이가 먼저 말을 끄집어낸 것을 매우 반기는 듯 하다가 이내 목소리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8월 한가위도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지요. 하고
달빛을 덤수가는 경신의 얼굴을 우러러본다. 뭘요? 아직도 초생인데 열흘은 더. 하다가 경신은 빙그레 웃었다. 그는 언뜻 자기네들 혼인 날짜가 8월 20날로 작정된 것을 생각함이리라. 주마는 불쑥 나오는 말에 고까지 열흘 하고 무참한 듯이 말을 끊어버렸다. 내가 왜 이 악정 비슷하게 이분께 이런 말을 할까? 이분께는 아직 우리의 비밀을 알려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 열흘이 멀단 말씀입니까? 가깝단 말씀입니까? 하하하. 경신은 기탄 없이 크게 웃으며 주만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그의 가슴에 얼찐하였던 구름 그림자는 벌써 가뭇 없이 사라졌다. 아름다운 장래 아내의 까닥 붙은 한마디도 그의 귀에는 거슬리지 않을 뿐인가. 기름같이 미끈하게 지나고 만 것이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는 아내감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이때다, 이때다. 주마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때야말로 이분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해야 한다. 모든 비밀을 알려드려야 한다. 주마는 용기를 가다듬어 숙였던 얼굴을 번쩍 들었다. 단밖에 인기척의 놀람인가, 달빛을 셀력으로 소금인가, 무슨 새인지 푸드득 날아오르는 소리가 바로 임해전 석가산 어림에서 극히 들리었다. 127. 경신은 자기의 우스갯말에 부끄러워서 땅으로 기어들어가는 줄 알았던 제 장내 아내가 무망 중에 도롤하게 얼굴을 쳐드는 것을 보고 마음 극히 놀랐으나 그 별같이 번쩍이는 눈과 꽃봉오리처럼 쪼무린 입술이 씩씩하고도 어여뻤다. 경신님, 제 청을 꼭 들어주시올지. 주마는 새삼스럽게 또 한 번 따지고는 호하고 입김을 내쉬었다. 가느다란 뜨거운 숨줄기가 거울 같은 달빛에 어리다가 쓰러졌다. 이렇듯 아름답고 안타까운 장래 아내의 청이거니 천하를 달라 한들 아낄 줄이 있으랴. 경신은 크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번 날 밤에 불국사에 가셨더라지요. 불국사? 하고 경신으로도 몸을 흠칫하며 서먹서먹하였다. 이 말을 물을 줄이야 참말 꿈밖에도 꿈밖이었다. 가기는 갔습니다만. 하고 뚫어지게 아내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국사에 가셨다가 금지 금시중 아들 금성일파를 한 칼에 몰아내시고 아사달림 하다가 주마는 다시 말을 고쳐 그 절에 탑을 짓고 있는 석수 하나를 구해내셨는데 정녕 그런 일이 계신지 하고 고마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초리로 살짝 경신의 얼굴을 더듬는 듯 하다가 다시 눈길을 돌려버렸다. 경신은 들을수록 놀랐다. 쥐도 새도 모르는 그 이리건을 어찌 깊은 별당에 들어앉은 처녀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 그 수선쟁이 용돌이가 누구를 보고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 소문이 이대도록 왁자지껄하게 퍼지었을까? 그렇다고 큰 자랑거리는 못될 망정 어리고 살가운 장내 아내를 기일 것까지도 없는 일이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셨나요? 일 자체보다도 주만이가 안다는 것이 궁금하고도 신기하였다. 그저 들어 알았지요. 그런데 그 금성이란 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했대요? 인제 수작은 한 마루터기에 올랐다. 만일 경신이가 계집 까닭이라는 말을 내기만 하면 주만은 그 계집이란 곧 내놓으라고 실토를 할 작정이었다.
경씨는 어느새 뉘엿뉘엿 사라져가는 으스레한 달빛 가운데 해당화 송이처럼 새빨갛게 떠오른 장내 아내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았으나 저희가 대번에 이렇게 상기가 된 것은 전수 이 의분 때문이거니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앳되고 깨끗한 장내 아내에게 그런 상스러운 사실을 가르치기가 싫었다. 그건 자세히 모르지요. 이러쿵 저러쿵들 하니까. 모르실리야. 몰라요. 하고 경씨는 손까지 내저어 보이었다. 주마는 대번에 경신의 속을 살피었다. 이분은 그런 소리를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구나. 저편이 의젓하고 점잖을수록 말하기는 더욱 거북상스러웠다. 여보세요. 그날 그 금성이란 니가 어떻게 달아났어요? 그렇게 수많은 군정을 데리고 왔더라는데. 주마는 다시 말을 다른 데로 돌렸다. 암만 해도 제 흉중에 품은 말이 쉽사리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까닭이리라. 군정이 많다 한들 오합지졸이라 뭐 그렇게 대단할 것은 없었지요. 왜 그 말은 네이고 또 네입니까? 경씨는 그까짓 일좀 웃었다는 듯이 신신치 않게 대답하였다. 그래도 그 여러 사람을 한 칼에. 주마는 경신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허허, 저런 말 보았나? 칼이란 언제든지 한 칼이죠. 쌍검을 쓰는 이도 있지만은 허허. 경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자꾸 웃기만 하였다. 장내 아내가 그만 일에 이대도록 흥미를 가지는 것이 귀엽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칼은 한 칼이라 하시지만 어떻게 혼자서 여러 사람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칼로 여러 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칼의 대적은 언제든지 한 칼이죠. 이 한 칼이 저 한 칼을 이기는가 지는가 겨눌 뿐입니다. 천칼 만칼이 들어온들 어디 낱낱이 대적하는 건 아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10사람이거나 100사람이거나 결국 대적은 한 사람뿐이죠. 한 사람을 이기고 또 한 사람을 이기는 것을 곁에서 보면 혼자서 여럿을 이기는 듯이 생각되지요. 경씨는 검술의 한 가닥을 타이르듯 알렸다. 그러시다면 1000만 사람이라도 결국 대적은 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하고 주마는 경술의 검술 논란에 잠깐 흥미를 가지었다. 그렇지요. 언제든지 적은 꼭 하나뿐이죠. 하고 경씨는 또다시 빙그레 웃었다. 장내 아내에게 제 득이의 검술 얘기를 하는 것도 바이 성가시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느덧 달은 지려는지 사면은 컴컴해 온다. 128. 저 눈썹만한 달마저 아주 지고 나면 이 어스레하게 보이는 길조차 어두워지리라. 어서 할 말을 훨훨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마는 한 걸음 바싹 경신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말씀 여쭙기는 어렵지만 하고 주마는 더듬거렸다. 경신은 제 장내 아내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게 긴장해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파혼을 해주실 수 없으실지. 주마는 마침내 벼르고 벼르던 한마디를 베앗고 말았다. 파혼? 하고 태어난 경신으로도 이 뜻밖의 말에 제 귀를 의심하는 모양이었다. 저는 경신님을 모실 사람이 못 됩니다. 서방님과 100년을 같이 할 아내감이 못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경신의 씩씩한 얼굴빛도 변하였다. 저는 누구의 아내 노릇도 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제 마음의 구슬은 벌써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만의 말라튼 가느나마 여무지었다. 그의 숨길은 홀홀 불길을 날리는 듯 하였다. 구슬아기님, 무슨 까닭인지 자세히 일러주시오. 경신의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이렇듯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는 장내 아내의 입으로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행복의 꿈이 나련하게 막 온몸에 퍼지려 할지 무참한 파탄이 뒷덜미를 짚을 줄이야. 저번 때 서방님이 불국사에서 구해주신 부여 석수, 곧 아사달이야말로 저의 마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서방님과 혼인말이 있기 전에, 서방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벌써 그이에게 100년을 맹세하고 말았습니다. 정혼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 이 사정을 알리려고 여러 번 생각해 보았으나 완고한 아버지께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는 천만 꿈밖. 이 안타까운 비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 놓고 서방님 배울 때만 고대고대 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알릴 때는 오직 서방님 한 분뿐. 하고 호하며 주만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다시 말끝을 이었다. 서방님께서도 이런 줄을 아시고 저희들의 비밀을 어여삐 여겨주셔도 좋고 또 분노에 넘치시어 저를 한 칼에 베어버리셔도 여한이 없으리라 결단하였습니다. 지금 아사달이 짓는 그 탑만 다 되는 날이면 저희들은 서라벌을 버리고 멀리 그의 고장인 부여로 달아날 작정입니다. 혼인날 전으로 세상 없어도 그 탑을 끝내버리고 저희들은 몸을 숨겨버릴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고 주만은 가쁜 숨길을 돌렸다. 경신은 입을 쭉 다문 채 제 장래의 아내의 불같은 하소연을 들으며 새록새록이 놀랐다. 달은 아주 넘어가 버리고 캄캄한 어둠이 그들의 둘레를 진하게 휩싸 버렸다. 경신의 눈앞에 번쩍이던 행복의 광채도 사라졌다. 야릇한 검은 운명의 구름장이 겹겹이 앞길을 막는 듯 하였다. 그날 밤만 하여도 만일 서방님이 아니시더면 아사달의 목숨은 벌써 없어진 것. 설령 목숨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못된 금성의 일파에게 붙들려 갖은 망신을 다 당하고 어느 지경에 갔을는지 태산 같은 은혜를 생각한들 저는 서방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기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고 초행을 오셨다가 소위 신부가 도망을 하고 없으면 서방님 모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금성이가 왜 아사달인가 하는 그 석수를 미워합니까? 무슨 그런 곡절이 있습니까? 경신은 어색한 제 처지도 잊어버리고 사건 자체의 흥미에 차차 끌리는 모양이었다. 사실인즉 아무 까닭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금성이가 저한테 청혼한 것을 거절했을 따름입니다. 어찌 알았던지 저와 아사달의 관계를 눈치채고 그날 밤에도 들이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망신을 주자고 한 노릇 같습니다. 경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런 못된 자가 하고 자기 일같이 분해한다. 그런 줄 알았더면 그 밤에 그대로 돌려보내지를 않았을 것을. 그만큼만 해두셔도 적이 사람 같으면 인제는 그 못된 버릇을 고쳤겠지요. 글쎄올시다. 워낙 그 부자란 못된 자들이라 무슨 앙심을 어떻게 먹고 또 우리 두 집에 해를 끼칠지 모르지요. 서방님께서
저희들 때문에 괜히 그런 자들과 척이 지시고 주마는 미안해하였다. 그까지 군이야 100명과 척이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늙으신 이송과 구슬아기님을 무슨 못된 깨로 또 모함을 하는지. 그는 그러하거니와 서방님 제 청은 들어주실는지 하고 주마는 어둠 속에서도 경신의 얼굴을 눈으로 더듬었다.